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북구의회가 사회복지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대구지방의회 최초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큰 소득 없이 무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의회 사회복지비리 특별위원회는 구성 전부터 말썽이었습니다. 구성 무산시도이다, 위원장 자리 다툼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야를 정파를 초월해가고 이 북구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고.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하면서도 경찰과 구청을 놔두고 의회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만 반복해 듣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 비리 관련 토론회와 백서 형태의 보고서 채택 등도 무산돼 행정사무감사와 다를 바 없는 활동에 시간만 허비했다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더 그냥 내밀 있게 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었고요. 논의됐던 내용들이 하나도 결과 보고서에 제대로 안 실린 거죠.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는 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와 삼진아웃제 도입, 가족경영 연대 책임제 개선 같은 원론적 이야기만 담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조사를 하겠습니까? 왜? 그렇지만 최선을 했어요. 하나마나한 그런 결과만 내놓는 그런 꼴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그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조사특위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좀 걱정스럽고 암담한 그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만이 유일하다시피 한 쓸만한 내용입니다. 복지 비리와 관련한 지방의회 최초의 특별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구태와 자질 부족이라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채 끝났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은 인구 67명 중 1명꼴로 농사를 짓는 대표적인 농업도시인데요. 젊은 농업인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의 농업을 이어받은 가업승계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시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직장에 다니던 32살 임민섭 씨는 4년 전 고향인 영주로 왔습니다. 부모님이 20년간 지어온 사과 농사를 이어받기 위해서입니다. 수개월 고민 끝에 내린 선택. 하지만 새내기 농업인으로 출발하는 데엔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자금적인 문제가 제일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제일 걱정스러웠었거든요. 임민섭 씨처럼 부모의 농업을 이어받은 가업승계 농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경북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저금리 대출에 그치던 기존의 후계 영농인 지원에서 더 나아가 내년부터 창업 자금과 기술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5월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영주에서도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가업승계 농업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가업승계를 하는 젊은이들을 조금 따라보내지 않고 다시 또 기양을 또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했고, 또 농업에도 연속성, 전문성을 키워서 또 농업에 대한 또 비전 제시가 충분히 가능하다. 경북의 농가 종사 인구는 39만 5천 명, 67명 중 1명꼴이지만 60대 이상이 60%로 농가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선 젊은 농업인 확보가 가장 절실한 과제입니다.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사업은 농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년 유출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고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사업주 6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미등록 체류 외국인 19명을 칠곡군의 제조업체 생산 공정에 위장 도급 형태로 불법 파견하고 업체에서 받은 임금과 퇴직금 1억 3천만 원을 자기 빚을 갚거나 해외여행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한 대구지방법원이 성과와 보완점을 알아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와 변호사, 검사와 배심원이 참여석해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도가 97%에 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율도 떨어지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상 사건 가운데 2% 정도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디자인 위크인 대구 2019가 오늘부터 나흘 일정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우리 삶에 변화를 주는 디자인을 주제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소개하고 디자인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품들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DGB 대구은행이 내일부터 자사의 앱인 IM뱅크를 통해 모든 은행 거래가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IM뱅크 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잔액과 거래 내역 조회, 이체 등을 할 수 있는데 DGB 대구은행은 카드 대금 선결제와 대출금 상환, 이자 납부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구 아동시설 아동학대 엄중 처벌과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는 남부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전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폐쇄된 공간이자 위계질서가 분명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저지른 아동학대 사건과 이후에도 계속되는 회유와 증거 조작 등을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9시쯤 대구 남구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폭언과 욕설, 협박성 발언을 했고 시설 측에 묵인과 방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